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뇌경색 시술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해설은 AI로 만들어진 음성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희창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뇌경색 시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분의 시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시술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는 참고자료이며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의료진이 추가 상담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병원의 뇌혈관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뇌혈관센터에서는 심장, 뇌, 말초혈관 조형 시술을 23,500리 이상 시행했습니다. 또한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뇌경색 치료를 위한 뇌혈관 시술 전문 의료팀이 비상호출을 받고 응급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경색 시술 전문의 소개입니다. 다음으로 뇌경색 질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란 동맥경화증 또는 심장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괴사하는 질환으로 흔히 허혈성 뇌졸중이라 부릅니다. 뇌경색은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반신마비 등의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뇌경색의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발생 후 5년 내 사망률이 40%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나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대한민국 성인 사망의 주요 3대 요인 중 하나입니다. 뇌경색의 장애 발생률은 약 50%에 달합니다. 주요 장애로는 의식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습니다. 발생한 장애의 회복을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뇌경색의 재발률은 1년 이내 약 10%, 5년 이내 약 30%로 높아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경색의 진단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뇌경색은 의사의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증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최종 진단합니다. 주로 시행되는 검사는 뇌 MRI와 뇌 혈류 CT, 뇌 혈관 CT 등입니다. 이를 통해 뇌경색의 위치를 확인하고 뇌 혈류 상태를 평가하고 뇌 혈관 상태를 평가하여 혈전에 의해 막힌 혈관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뇌경색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정맥에 투여합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적입니다. 이 약제는 선별된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투여 가능합니다.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분께 사용될 경우 뇌출혈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직경이 큰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만 시행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증상 발생 후 24시간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원인에 따른 약물 치료, 증상에 따른 재활 치료는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경색의 치료 방법들 중에서 오늘의 주요 주제이자 환자분께서 받게 되실 시술인 동맥내 혈전 제거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직경이 큰 주요 뇌혈관, 즉 내경동맥, 중대뇌동맥, 기저동맥 등 대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혔을 경우 시행합니다. 국소 마취 후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하여 뇌혈관의 막힌 부위까지 접근하여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거나 흡입하여 제거합니다. 때에 따라서 동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 풍선 및 스텐트 등의 기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혈전 제거술의 예시입니다. 시술 전 막혀있던 혈관이 시술 후 재개통되어 혈류가 회복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에서는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전을 포획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스텐트에 걸려 나온 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선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의 예시입니다. 때에 따라서 환자분의 혈관이 완전히 폐쇄되었거나 또는 심한 협착이 동반되어 있으면 풍선을 사용한 혈관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이어서 스텐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혈관 성형술을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스텐트를 설치함으로써 뇌혈류 재개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술입니다. 혈전 제거술의 주요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전을 제거하여 뇌혈류를 재개통시켜 뇌경색의 진행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혈관 폐색이 재개통되지 않을 경우 뇌경색은 진행하게 되며 뇌출혈 합병증 발생도 증가합니다. 이는 곧 신경학적 장애 발생률 증가 및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혈관 폐색이 재개통되지 않을 경우 뇌출혈 합병증 발생률은 15%에서 30%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개두술 등 추가적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전 제거술은 대혈관이 막힌 경우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단순 약물 치료법만으로는 대혈관 폐색의 재개통률은 30% 미만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수술적인 혈전 제거술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적인 치료는 전신 마취, 출혈 등의 위험성이 높아 표준 치료법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혈전 제거술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전 제거술은 뇌경색 치료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표준적 치료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경색의 모든 증상을 완전히 다 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뇌조직 손상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혈전 제거술 이후에도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전 제거술 이후에도 현재 환자의 신경학적 장애 증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재개통은 뇌경색 범위를 최소화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2차적인 손상, 즉 뇌부종, 뇌출혈 등의 합병증을 줄여주어 환자분의 예후를 좋게 만듭니다. 적절한 치료가 되었을 경우 증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적절한 재개통 치료가 되었을 경우 증상 회복을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신경학적 장애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전 제거술의 성공률은 약 80%입니다. 성공적 재개통의 정의는 막혔던 혈관을 통해 피가 다시 흐르는 재관류 현상이 원위부 뇌 영역 중 50% 이상에서 100% 미만의 영역에서 달성된 경우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혔던 혈류의 절반 이상이 뚫린 경우에 혈전 제거술이 성공했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혈류 재개통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환자분의 증상 회복 가능성도 더 증가합니다. 만약 재개통에 실패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 내과적 치료를 통해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매우 소수의 선택된 환자의 경우
임상적 상태에 따라 응급 뇌혈관 우회 수술, 즉 응급 개두술 및 뇌혈관 문합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와 기저질환, 환자의 뇌경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전 제거술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치료에 임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해도 기저질환, 체질 특이성, 질병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쁜 결과가 발생 가능합니다. 혈전 제거술 시술은 불가피하게 침습적이고 본질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험이 확률적으로 불가피하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항상 숙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진단과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천자 부위 출혈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술을 시작하면서 의료진은 초음파 보조하에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정확히 천자합니다. 시술 후 지혈기구를 사용하여 지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소적 출혈, 국소적 혈관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천자 부위 출혈은 약 1%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복강 출혈의 경우는 사타구니 부위의 혈관 출혈이 복강으로 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퇴동맥이 파열되는 경우, 대퇴동맥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 대퇴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국소압박 지혈이 불가능할 경우 지혈제 주사 시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출혈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체에 사용 가능한 부드러운 기구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술기구에 의해 뇌혈관 손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뇌 실질 내부에 발생하는 뇌내출혈, 뇌혈관과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인 뇌지주막하 공간에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 뇌출혈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은 5%에서 8% 정도입니다. 혈전 제거술 시 사용되는 회수용 스텐트, 흡인용 카테터에 의한 혈관 자금 및 혈관 손상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또는 막혔던 혈관이 재개통된 후 갑자기 늘어난 뇌혈류에 의해서도 약해진 뇌혈관에서 뇌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관류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출혈량이 많지 않을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서 증상을 악화시킬 경우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뇌경색 합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술 전 그리고 시술 중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혈전 약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동맥 내에서 미세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미세 혈전이 혈관 원입으로 떠내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추가 뇌경색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혈전색전증에 의한 추가적인 뇌경색은 약 5%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시술 중 혈전색전증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시술 및 약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합병증에 의한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일부 환자에서 추가적인 증상 악화 및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으로는 의식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합병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술 중 뇌혈관의 자세한 관찰을 위해 혈관 조영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조영제에 대해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조영제로 인한 신장 기능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저신장 질환자의 경우 신장 투석 치료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자 부위 감염이 발생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대퇴동맥 부위 국소 감염 시 항생제 치료, 수술적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 내과적인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각종 내과적인 합병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증상 확인 및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진단하고 대처합니다. 뇌경색 환자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증 질환자로서 치료 과정 중 증상 악화 및 내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호흡정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정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술 중에는 환자분이 움직이시면 혈관 손상이나 시술 실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 진정요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불안이나 통증을 줄이고 혈압과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술 방법의 변경 또는 시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중 예상과 다른 혈관 구조, 혈전의 위치, 성상, 협착 또는 추가 병변이 확인될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술 방법이나 시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